라이딩 인생 그것도 보면은 아이 성적에 따라서 학부모들 서열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, 어디 뭐 학원 가방을 이제 들고 다니다면 오, 저 친구 저기 학원 다니네. 제 주변에서도 대치동이나 뭐 쪽 이제 학군지 그쪽 부모님들을 보면 에 맞추어서 그 교육을 빨리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일단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. 제 주변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뭐 빅5, 빅3 학원들 많이 다니거든요. 근데 보면은 입학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다. 고3이 풀어도 못 풀겠더라. 뭐 영어 선생님이 봐도 와 이건 너무 어렵다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라이딩 인생. 라이딩 인생.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이 상당히 공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.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부모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. 라이딩 인생 어떻게 보셨을까? 저도 사실은 고시생 때 대치동에서 이제 수학 강사 경험이 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들 둘이에요. 한 명 초등학교 6학년,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 2명을 키우는 아이 아빠다 보니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. 요즘 뭐 7세 고시다 말이 많잖아요. 혹시 그런 7세 고시라는 이제 개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점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7세고시라는 개념의 단어는 사실은 지금 나온 거는 아니고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추정 60분 나와갖고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작년에도 뭐 이렇게 뉴스로도 막 보도가 되기도 하고, 이번에 막 추정 60분 나오고, 그 다음에 개그맨이 이제 유튜브 통해서 대치맘 패러디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, 또 연예인이 아이들 막 픽업하고 막 이런 생활, 차에서 김밥 먹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이렇게 막 화제가 되고 약간 부각이 되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옛날에 또 스카이캐슬 그런 것 통해서 이제 뭐 대치동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컨설턴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이제 그 관심 순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 전반에 걸친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, 이게 시작이 된 거고,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강남 8학군에서 이제 소위 공부 잘한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치동 학원가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 근처에 막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있고, 그 다음에 신호등 건널 때 보면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, 학부모들이 막 신호등을 건너고 막 이러더라고요. 일단 사실 7세고시라는 게 대치동에서 이제 나온 말이고, 그게 결국 그거죠. 뭐 대치동의 빅5, 빅3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한 입학시험 테스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비난이 많은 이유가 입학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, 고3이 풀어도 못 풀겠더라, 뭐 영어 선생님이 봐도 와 이건 너무 어렵다, 이건 애 학대 아니냐,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.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이제 합격을 했는데, 그때는 거의 한 4년 동안 9시에 딱 책상에 앉아서 12시 반이나 1시까지 공부를 하고, 그 생활을 거의 주말 빼고는 맨날 했거든요. 설마 지금 7세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, 또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. 제 주변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뭐 빅5, 빅3 학원들 많이 다니거든요. 근데 보면은 입학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다. 예를 들어서 20점, 30점이 커트라인인 학원 입학 시험이라면 그게 제대로 된 시험인가,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학원이 그 문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닌가, 그래서 아이와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막상 학원에 들어가면 나름 재밌게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. 만족하면서. 물론 부담스럽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제 빼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에 또 대치맘을 통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,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대치동에 계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주관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쪽 분위기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막 실제로 대치맘처럼 뭐 아이 배변을 위해서 막 학원을 다니고 설마 그런 게 있을까요? 제 주변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과장됐다고 보여지고요. 라이딩 인생 그것도 보면은 아이 성적에 따라서 학부모들 서열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어디 뭐 학원 가방을 이제 들고 다닌다면 오, 저 친구 저기 학원 다니네, 한 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 주변에서도 대치동이나 뭐 그쪽 이제 학군지 그쪽 부모님들을 보면 제 주변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습니다.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교육을 빨리 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일단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. 아이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,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만약에 아이의 성향이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시키면서 아이한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,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들 제 또래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실 텐데, 우리 때는 최소한 초등학교 때는 마음껏 뛰어놀았잖아요.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행복하게 뛰어놀 수
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거를 행복할 권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. 물론 이제 저희 아이도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저도 첫째를 데리고 아빠표로 아기 수학을 초등학교 한 1, 2학년 때까지 제가 가르쳤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한자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했어요. 근데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. 첫째 같은 경우는. 둘째는 좀 다릅니다. 얘는 그러니까 뛰어놀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래서 같이 뛰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첫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앉아서 이렇게 꼬물꼬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고 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노는 거더라고요. 그럴 때는 얘가 즐거워하면 저는 마음껏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마다 다 다르네요. 네,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. 같은 뱃속에서도 다르더라고요. 누구 닮았나요? 근데 첫째랑 둘째는? 글쎄요. 오히려 둘째가 저 닮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운동을 다 하면서 막 마음껏 뛰놀았던 그런 경험밖에 없어가지고. 노는 거 좋아하셨는데 좀 사법고시 준비할 때 힘드셨겠네요.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그때부터는 완전히 범생이었죠. 저랑 비슷한 과신 줄 알았는데 좀 다르시네. 혹시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좀 시험을 준비하는 게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는 학습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저는 사실 4세고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7세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4세고시를 보면서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유명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보내는 이유에서 공부를 하는데 4세고시 요즘은 합격하기 위한 게 사실 그러니까 기저귀 갓된 아이들이거든요.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사실 말도 제대로 못했을 때예요. 저도 4세 때 엄마 아빠 아웃밖에 얘기를 못했거든요.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셔서.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가 어느 정도 센텐스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말할 수 있고 그 정도가 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소화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.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소화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. 우리 변호사님 아기는 또 선행을 또 했잖아요. 그렇다면 효과적인 선행학습이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선행이요.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.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다 떼고 가잖아요. 한글 안 떼는 아이가 있을까요? 그리고 1부터 10까지는 최소한 알고 가지 않을까요? 그리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은 알고 가지 않을까요? 근데 저는 그것도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효과적인 선행 학습 방법이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1차적인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에 맞게 얘 입장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최선이겠죠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향이고요. 막상 아이를 시켜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어느 날은 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정말 이거를 했을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적당한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을 때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아이라면 저는 선행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. 마지막으로 선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? 아이가 영향이 된다면 최대한 끌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선행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수학적인 감이 좋은 아이도 있고 아니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아이도 있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다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아이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언어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 쪽으로 좀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는 예체능 쪽으로 일단은 먼저 좀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저 또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건 무시 못하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가지고 너무 분위기에 이끌려서 하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기 어디 다녀?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하고 싶은 거예요.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.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투영하는 거죠. 그렇죠. 아이가 그거를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모의 자랑을 위해서 만약에 아이를 억지로 하는 거라면 아 그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.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못했던 거를 자식한테 채우려고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 이 아이한테 이 좋은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7세고시, 4세고시 영어잖아요, 사실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2, 3학년 이렇게 가면 이제 또 수학으로 이렇게 쫙 가는 게 대체로 분위기거든요. 근데 영어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것도 언어예요. 아니, 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영어야?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어디서 찾아보니까 언어는 국어를 받아들이는 머리, 영어를 받아들이는 머리가 따로 있대요. 그래서 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영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고 영어 능력이 향상되면 국어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대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는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
약간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.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. 하지만 선행을 하다가 어느 단계부터는 이게 막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.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는 좀 커트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좀 해주는 유연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 목표가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많이 남았잖아요. 많이 남았는데 지금 조급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내에서도 계속 뒤바뀌는 것 같아요. A라는 친구가 이만큼 갖고 B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뒤바뀌기도 하고 이게 좁혀지기도 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평상시에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. 근데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는 각각 다른 것 같아요. 그걸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때 바짝 해주면 이게 또 폭발적으로 확 이렇게 또 실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평상시에 이제 교육에 관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흥미 삼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변호사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? 얘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?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분야도 간간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좀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